페이지에 그 위에 이제 3번 효력의한 분류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143페이지입니다. 교재. 효력의한 분류. 효력의한 분류는 제가 칠판에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 뭐 따로 보실 게 없어서요. 하나는 이제 종국 등기, 본 등기라고 해요. 제대로 된 등기라는 의미고,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제 본 등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본 등기. 그래서 원칙은 당연히 본 등기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게 양가로 이번에 예비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예비등기는 가등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등기 옆에다가 화살표에서 가등기. 그러니까 효력의한 분류는 하나는 본등기고 하나는 가등기다 이 말이에요. 가등기는 이제 임시라는 등기로서 나중에 가등기 파트는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배우십니다. 시험에 12문제 중에서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을 출제를 해요. 자, 됐습니다. 다른 거 하실 거 없고. 교재 147페이지로 갑니다. 자, 147페이지. 이제 등기할 사항입니다. 등기할 사항은 이제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등기할 사항인 물건, 또 하나는 등기할 사항인 권리. 일단 물건부터 먼저 봅니다. 우리 과목이 부동산 등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기할 사항인 물건 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동산입니다. 근데 이 부동산은 두 가지로 구별한다, 그죠? 하나는 토지, 또 하나는 뭐죠? 건물. 그래서 등기할 사항인 물건 하면 토지와 건물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동산 등기니까. 자, 토지와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바다와 하천이에요. 여러분, 바다는 토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바다는 절대 등기 못해요. 바다는 토지 아니니까 절대 등기 못해요. 그 다음 하천은 토지예요, 아니에요? 하천은 토지의 지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천은 토지예요. 따라서 하천은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천은 등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하천에 집을 짓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천에는 용의권 등기는 할 수 없다라는 게 시험에 잘 출제합니다. 용의권 등기는 X, 불가하다라는 거. 하천은 원칙적으로 토지니까 등기할 수 있되 용의권 등기는 할 수 없다라는 거. 가령 하천에 지상권을 설정한다든지 뭐 전세권을 설정한다든지 임차권 설정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하천에 집 짓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 이제 건물인데요.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하나는 정착성, 또 하나는 외기 분단성. 뭐 이 용어를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그 예시만 아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이 용도성. 요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돼야 돼요. 이건 엔드 관계입니다. 다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야 건물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먼저 첫 번째는 정착성입니다. 정착성. 즉 움직일 수 있으면 건물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정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착성과 관련한 자 예시 요 부분 예시만 시험에 나와요. 예시 하나 알아두시자고요. 해상 관광용 호텔 선박. 아유, 말도 길다, 그죠? 해상 관광용 호텔 선박. 이게 뭐냐면, 선박, 배인데요. 바다에 있는 배인데, 이걸 개조를 해서요. 호텔로 만들어뒀어요. 자, 여러분, 바다에 있는 배예요. 이제 주로 이제 남해 바다 가면요. 수심이 딱 적당하거든. 서해 바다는 수심이 너무 얕아서 적당하지 않고요. 또 이제 동해 바다는 수심이 너무 깊어서 또 적당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바다에 그냥 둥둥 떠 있어도 그래도 이 앵커로 해서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남해 바다 가면 종종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바다에 떠 있어요. 나중에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 따라서 얘는 절대로 건물로서 등기 못합니다. 정착성이 결여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으면 건물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 외기 분단성. 말 그대로 바깥 공기를 분단, 차단시킬 수 있어야 건물이다라는 거. 그럼 이 외기 분단성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요. 요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그래야 외기 분단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요 정도가 뭐냐면 기둥, 지붕, 벽입니다. 기둥과 지붕과 벽, 둘레벽 이 정도는 있어야 바깥 공기를 분단, 차단시킬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 이 외기 분단성과 관련해서요. 여러분 예시 두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는 비닐하우스고요. 비닐하우스. 또 하나는 농업용 고정식 온실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닐하우스하고요. 농업용 고정식 온실 비슷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설치하는 기둥, 지붕, 벽 요거 가지고도 구별하기 애매해. 그래서 이때는 제가 이제 좋은 구별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주 추운 겨울날요. 지금 막 영하 한 10도, 20도 정도 돼. 아주 추운 겨울날. 아주 가벼운 옷차림으로. 지금 뭐 제 정도로 이렇게 가벼운 옷차림으로 들어가서 한번 자보는 거예요. 아침에 눈이 떠지면 건물이고요. 그 길로 눈 안 떠지면 건물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 예시만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얘는 눈 안 떠져요. 물론 실험은 하지 마시고. 큰일 나니까. 농업용 고정식 온실 눈 떠집니다. 건물이다. 아시겠죠? 예시만 시험에 나오니까. 그 다음 용도성과 관련해서요. 용도성. 이 용도성을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지속 사용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사용 가능해야 건물이라면 계속적으로 사용 가능해야 그래야 건물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견본주택 가설건축물입니다. 일시적으로 만들어 뒀다라는 거죠. 가설건축물, 견본주택, 일명 모델하우스. 얘는 분양 끝나고 나면 철거하고 없앨 거예요. 따라서 얘는 건물 아니다라는 거. 건물로서 등기 못합니다. 용도성이 결여가 되니까. 아시겠죠? 네. 요예 거기다가 또 기억해 두실 거. 개방형 축사. 역시 이제 얘는 외기분단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개방형 축사. 뭐냐면 벽이 열렸다 닫혔다는 거예요. 소나 돼지 키우는 축사인데 벽이 열렸다 닫혔다는 거예요. 버튼 누르면 열리고요. 다시 또 누르면 닫히고 해요. 애매합니다. 벽이 열리면 외기분단성이 없고 닫히면 또 외기분단성이 있고 애매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우리 법원은요. 모든 개방형 축사는 등기할 수 없는 것으로 했다가 법원이 견해를 변경을 합니다. 그러고는 아예 법으로 특례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 개방형 축사는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때는 등기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시험에는 그 일정한 요건이 뭔지 그 특례법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에요. 그냥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등기할 수 있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특례법 내용은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럼 질문. 모든 개방형 축사는 등기할 수 있다. O, X, X.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한 수년 전에 뭐라고 출제가 됐었냐면 다음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등기할 수 있는 것은 답은 뭐예요? 개방형 축사. 이런 것도 쭉 같이 섞어놓고 그 답은 뭐? 개방형 축사.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자, 구분 건물 또는 집합 건물. 같은 말이에요. 아파트, 구분 건물, 집합 건물. 자, 구분 건물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전유 부분. 이 전유 부분이라는 게 이제 전속적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쓴다라는 거죠. 전유 부분.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파트 왜 101호, 102호, 201호, 202호 각각 걔들을 뭐라고 해요? 전유 부분. 전유 부분. 그다음 하나는 공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분 건물은 크게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공용 부분은 다시 또 두 가지로요. 구조상 공용 부분, 공용 부분과 그 다음 규약상 공용 부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럼 구조상 공용 부분은 말 그대로 구조적으로 반드시 공용 부분이어야 되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이야기하면요. 얘는 절대로 분양을 해줄 수 없어요. 반드시 구조적으로 공용 부분이어야 된다. 그럼 예를 들면 뭐 이야기하는 거냐? 복도나 아파트에 보시면 왜 복도나 계단 이런 것들 의미하는 겁니다. 절대로 분양해 줄 수 없잖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아파트에 복도와 계단을 누군가한테 분양을 해준다? 그럼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다 뛰어내리셔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죠? 반드시 필연적으로 공용 부분이어야 됩니다. 그걸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해요. 그 다음 규약상 공용 부분은요, 말 그대로 규약으로 공용 부분으로 정해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규약만 폐지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누군가에게 분양해 줄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럼 이 규약상 공용 부분, 얘는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파트의 노인정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한번 볼게요. 그럼 전유 부분 당연히 등기 가능하죠. 얘는 당연히 등기 가능해. 그 다음 구조상 공용 부분, 얘는요 어차피 절대로 전유 부분이 될 수 없는 거야. 구조적으로 반드시 그냥 같이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얘는 별도로 등기하지 않습니다. 등기 불가. 구조상 공용 부분은요. 그 다음 규약상 공용 부분은 규약만 폐지하게 되면 누군가의 전유 부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얘는 등기 가능하다. 자, 그 다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들 이제 노인정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노인정이나 아니면 관리사무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파트가 만약에 5,000세대예요. 5,000세대. 노인정 소유자만 몇 명입니까? 공용 부분이잖아요. 소유자만 몇 명이에요? 5,000명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순위번호 하나에 지분권자 5,000명 기재하셔야 돼. 등기기술상 등기 불가능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는 할 수 있대. 중요합니다. 표제부만 둔다라는 거. 갖고 울고 두지 않습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은 오로지 표제부만 둔다를. 이유 아시겠죠? 등기기술상 등기 불가능해. 순위번호 하나에 그 지분권자 소유자 5,000명을 어떻게 기재해요? 그래서 표제부만 둔다라는 거. 자, 그러면 표제부만 두고 있다가 만약에요, 이 규약을 폐지를 했어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제 아파트에 보니까 노인분들도 안 계시고, 아무도 이 노인정 쓰지도 않더라.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규약 폐지하고 우리 누군가에게 이거 분양해주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럼 규약을 폐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취득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한테 분양해주니까.
취득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 취득하시는 분은 규약 폐지하게 되면 취득하시는 분은 무슨 등기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시험에 나와요. 이걸 시험에 잘 내요. 무슨 등기해야 되느냐. 이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일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 그걸 시험에 내요. 소유권 보존 등기일까? 소유권 이전 등기? 네, 보존 등기예요. 왜? 표제부만 두고 있었거든. 이해하시겠죠? 표제부만 두고 있었으니까 이제 취득하시는 분은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라는 거. 이걸 시험에 잘 내요. 그냥 외우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이렇게 이유를 아시고 하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이제 관건이 이게 기억을 얼마나 오래 가지느냐, 그게 관건인 거거든. 오래 기억에 남으려면 이해가 바탕이 되면 기억에 오래 남아요. 특히 더 오래 남으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좀 답을 하시는데 조금 크게 답을 하셔가지고, 아무도 답 안 하는 와중에 크게 답을 하시고 틀려요. 그러면 자칫 평생 기억에 갈 수도 있습니다. 자, 등기할 상의 물건은 요 정도로만 이제 정리해 두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 따로 교재 보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150페이지. 등기할 상인 권리입니다, 이제. 자, 일단 등기할 상인 권리 하면 크게는 물권과 채권, 물권과 채권으로 구분할 수 있죠. 자, 물권에는 이제 등기할 수 있는 물권 어떤 게 있느냐? 소유권 쭉 한번 적어볼게요. 소유권. 그 다음 지상권. 그 다음 지역권. 그 다음 전세권. 전세권.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권 중에서는 유치권 등기 못해요. 유치권 등기 못합니다. 그 다음에 질권, 역시 담보물권 중에 질권이 있는데, 여러분 질권은 다시 두 가지, 종류가 두 가지예요. 질권은 하나는 동산질권, 또 하나는 권리질권. 아까 우리 권리질권은 좀 전에 보셨잖아요. 저당권자가 담보 제공하면 그 담보권 권리질권. 동산질권은 뭐 생각하시면 되느냐? 전당포, 원빈. 아시죠? 전당포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동산이니까 당연히 등기 못합니다. 그래서 권리질권은 등기할 수 있어요. 권리질권. 그 교재 보면 채권 담보권 나오는데 이 채권 담보권의 얘가 권리질권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당권. 그래서 얘가 등기할 수 있는 물권이고,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얘는 물권. 그 다음 채권 중에서도 등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임차권. 임차권. 또 환매권. 왜 아까 환매 특약하게 되면 돌려 살 수 있는 권리. 환매권. 역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요건 뭐 특별히 외우시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시간 지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다 되는 거니까. 좀 중요한 게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교재에도 그 151페이지에 그 표가 하나 나오는데, 위에 표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 표 보지 마시고요. 제가 칠판에 적는 이 표를 보세요. 부동산 일부, 권리 일부, 그 다음에 용의권. 제가 왜 용의권이라고 표현하냐면, 용의물권 플러스 임차권까지 같이 합치는 이야기입니다. 임차권은 물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용의물권에다가 임차권까지 포함해서 이걸 용의권이라고 합니다. 용의권. 그 다음에 담보물권. 그 다음에 소유권이자. 그 다음 소유권 보존. 자, 먼저 그러면 왜
전부에 대해서 부동산 전부나 권리 전부는 왜 검토하지 않느냐? 그건 당연히 등기할 수 있으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고, 문제가 되는 게 각각 일부인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일부인 경우가. 특히 권리 일부를 다른 말로 여러분 뭐라고 해요? 이걸 지분이라고 합니다. 권리 일부를 우리는 지분이라고 합니다. 시험에는 지분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권리 일부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해요. 같은 말이다. 그죠? 자, 먼저 부동산 일부에 용의권 등기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3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 중에서 2층만 전세 또는 1층만 전세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용의권 등기 허용합니다. 부동산 전부의 용의권은 당연하고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용의권 등기 허용합니다. 자, 그 다음 권리 일부, 지분. 자,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를 들어서 X라는 토지가 하나 있어요. 각각 갑과 을이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 일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갑의 지분은, 갑이 가지고 있는 이 지분은요, 이 X라는 공유물 전체에 미친다. OX. O입니다.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부동산 하나의 특정 일부분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전체에 미칩니다. 가령 갑의 지분을 동그라미라고 표현한다면 이 갑의 지분은 이 공유물 전체에 다 미친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아파트 토지에 대해서 지분 가지고 계시잖아요. 단독으로 소유하는 거 아니죠. 지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101동에 살아. 그러면 101동 앞에도 주차할 수 있지만 110동 앞에도 주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공유물 전체에 미칩니다.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공유물 전체에 미쳐요. 그러면 만약에 을의 지분을 X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역시 을 지분 또한 역시 이 공유물 전체에 다 미치는 겁니다. 어떤 특정 부분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갑이 자신 지분 2분의 1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동그라미만 밟고 다니셔야 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뭐 까치발 세우면 되지. 안 돼요, 여러분. 동그라미만 밟고 다닐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권리라는 게 그 소유권은 상하에 다 미치는 건데 까치발 세워도 안 돼요. 당연히 권리 일부 지분에다가 용의권은 지분만 밟고 다닐 수는 없거든.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일부의 용의권 설정은 가능한데 지분의 용의권은 절대 설정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담보물권은 결론을 정반대로 합니다. 가령 부동산 일부 내가 3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00제곱미터만 저당권 설정. 부동산 일부에 담보물권 저당권 설정할 수 있겠느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등기 방식이 없어요. 만약에 300제곱미터 가지고 계신 분이 100제곱미터만 저당권 설정하시려면 분할하셔서 별개의 부동산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 부동산 일부인 상태에서는 저당권 설정 등기 방식이 없습니다.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분의 권리 일부, 지분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느냐? 이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돈 안 갚으면 지분 경매가 나와요. 지분 경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분이 경매에 나온다는 건 지분의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그 전제입니다. 그래서 등기 방식은 을구에 갑지분 몇 분의 몇 저당권 설정 이렇게 등기합니다. 얘는 등기 방식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기 가능합니다. 자, 그럼 부동산 일부 소유권 이전 역시 담보물권이랑 결론을 같이 합니다. 소유권 이전 안 됩니다. 300제곱미터 가지고 계신 분이 100제곱미터만 소유권 이전 분할하셔야 돼요. 분할해서 별개의 부동산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지 그 부동산 일부인 상태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이 없습니다. 반드시 분할을 해서 별개의 부동산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얘는 등기 방식이 없어요. 그럼 지분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느냐? 이건 가능해요. 등기 방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갑지분 몇 분의 몇 이전 이래서 등기 방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건 등기 가능하다. 자, 그 다음 특히 얘가 중요해요. 부동산 일부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겠느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가령 방 2칸짜리 집을 지었어요.
방 2칸짜리 집을 졌어. 얘가 하나의 부동산이야. 근데 그 중에서 방 한 칸만 소유권 보존 등기 되느냐? 그 말이거든요. 안 됩니다. 결론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 얘는 안 되는 이유도 아셔야 돼.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에 위배가 됩니다.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우리 등기법의 대원칙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부동산이 하나이면 반드시 등기부도 몇 개? 하나여야 한다. 하나의 부동산은 반드시 하나의 등기부를 가져야 된다는. 따라서 하나의 부동산이 2개의 등기부를 가질 수도 없어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 다음 0.5의 부동산이 하나의 등기부를 가질 수도 없어요. 0.5의 부동산, 즉 부동산 중에 일부가 이 말이에요. 일부가 하나의 등기부를 가질 수도 없어요. 이들의 관계는 반드시 1대1이어야 합니다. 1대2가 돼서도 안 되고 0.5대1이 돼서도 안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1대1이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등기법의 대원칙이거든요. 자, 그 다음 권리 일부, 지분, 권리 일부를 지분이라고 합니다. 지분만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느냐? 역시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요. 일물 일권주의. 아마 민법에서도 들어보셨지 싶습니다. 일물 일권주의는 우리 민법을 포함한 부동산 등기법, 즉 민사법의 대원칙입니다. 여기에 정면으로 위배가 되거든요. 그럼 일물 일권주의라는 게 뭐냐? 물건이 하나이면 그 등기부상 권리의 합도 반드시 얼마여야 된다? 1이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어떤 등기부를 보니까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보존. 자, 갑 지분 2분의 1, 을 지분 2분의 1, 병 지분 2분의 1로 등기되어 있어요. 갑 지분 2분의 1, 을 지분 2분의 1, 병 지분 2분의 1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합이 얼마죠? 일단 2분의 3 또는 1과 2분의 1 또는 1.5. 좀 그게 계산이 안 되세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순위번호 하나에 지금 지분권자가 3명인데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로 등기되어 있어요. 합치면 얼마예요? 2분의 3. 1이 초가 된다, 그죠? 절대적 무효입니다. 우리 민사법의 대원칙이에요. 물건이 하나면 등기부상 권리합은 1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1이 넘어서도 안 돼요.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등기부를 봤더니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보존 갑 지분 3분의 1 을 지분 3분의 1 끝. 더 없어요. 합치면 얼마죠? 3분의 2. 역시 일물 일권주의의 위배가 됩니다. 이런 등기는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사법의 대원칙이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아파트 토지에 대해서 지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거 다 합치면 얼마 나와야 돼요? 1 나와야 돼요. 1이 넘어서도 안 되고 1이 안 돼서도 안 됩니다. 이걸 일물 일권주의라고 해요. 자, 시험에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일물 일권주의. 우리 민사법의 대원칙이거든요. 첫 번째, 자, 가령 X라는 건물을 갑과 을이 똑같이 돈을 투자해서 지분 2분의 1을 가지기로 하고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성질 급한 갑이요. 이 성질 급한 갑이 자기 지분, 이 지분만 소유권 보존 등기 하려고 합니다. 될까요? 안 된다요. 왜 안 되느냐?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고 지분만 보존 등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만약에 여러분 보존 등기를 허용한다면 등기부가 개설이 됩니다. 등기부가 만들어져요. 그럼 갑이 자기 지분 2분의 1만 보존 등기하게 되면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보존 갑 지분 2분의 1 끝이야. 더 없어.
권리가 얼마밖에 없죠? 2분의 1밖에 없어요. 반드시 등기부상 권리의 합은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된다. 일물일권주의 정면으로 위배가 됩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설령 이런 등기는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배우십니다. 절대적 무효는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직권으로 발견하면 말소시켜버립니다. 민사법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가 된다. 비교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자, A가 X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인데 자식 가불병 3명이 있어요. 자, A가 사망을 했습니다. 각각 지분은 3분의 1씩 가지죠. 사망하게 되면요. 이 중에서 성질 급한 갑이요. 즉 형제들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성질 급한 갑이 자신은 역시 지분만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그걸 일명 뭐라고 해요? 용어 좀 알아두시자고. 상속, 사망이라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권리가 넘어간다 이 말이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걸 상속 등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분만, 갑이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역시 허용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A가 권리 1 전부를 가지고서 A 단독 소유였어요. 자, 근데 갑이 3분의 1만 이전 등기를 합니다. 만약에 허용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만약에 3분의 1만 갑이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등기부상 3분의 2는 여전히 지금 누가 들고 있는 거죠? 등기부상요. A가요. A가 1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이 3분의 1만 이전 가져가면 등기부상 3분의 2는 A가 가지고 있는 거지. 사망한 자가 절대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권리가, 등기부의 권리가 얼마밖에 없어? 3분의 1밖에 없어요. 이 등기는 역시 절대적 무효입니다. 일물일권주의라는 우리 민사법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가 된다. 발견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등기관은 애시당초 받아주지도 않아요.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A가 X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가불명이 공동매수인, 각각 3분의 1의 지분을 가지기로 하고요. 공동매수인. 잔금을 한참 뒤에 치르기로 해서요. 임시로 가등기까지 해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공동매수인, 공동가등기권자 같은 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공동매수인. 같이 사기로 했다는 거야. 자, 역시 성질 급한 갑이요. 가령 매매대금을 3억으로 정했다면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1억 원을 A에게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고 자기 지분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아까 얘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그 지분만 소유권 이전 등기.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허용합니다. 자, A가 그 전에 단독 소유였습니다. 그죠? 3분의 1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등기부상 3분의 2는 지금 누가 들고 있는 거예요? A가요. A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권리 가질 수 있잖아요. 따라서 3분의 2, 3분의 1 합치면 얼마죠? 1입니다. 이건 일물일권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허용된다. 지금 보시면 이 세 가지 여러분들 교재는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출제자라도 내고 싶을 거예요. 거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세 가지를 비교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외우려고 하면 못 외웁니다. 경험상 그냥 외우려고 하면 못 외웁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틀려.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A가 단독 소유였다가 등기부에 지금 단독 소유 A 돼 있다가 3분의 1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3분의 1은 여전히 A가 들고 있는 거거든. 그럼 A 살아있거든. 그럼 3분의 2, 3분의 1 합치면 1이 된다고요. 따라서 이건 일물일권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이 등기는 얼마든지 허용합니다. 따라서 지분만 소유권 이전이라는 본등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그 다음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뭐까지 물어보냐면 자, 그러면 갑이
자기 지분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절대로 허용합니까? 허용하지 않습니까?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분만 보존 등기는 안 돼. 일물일권주의 때문에. 따라서 갑이 을을 찾아가요. 야, 을, 너도 보존 등기 하자. 나 혼자 보존 등기는 암만 해봐야 안 받아주니까 자기 지분 각자 자기가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을, 지분 너도 보존 등기 하자. 라고 했더니 을이 나 지금 바빠서 못 가겠어. 항상 법의 최고 이념은 공평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갑이에요. 같이 건물을 신축한 애가 보존 등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럼 등기 못하면 나는 처분행위, 내 지분은 절대 못 팝니다. 등기를 해야 처분행위 할 수 있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너무나도 가혹한 이야기죠. 그래서 법에서는요, 혼자서는 안 될 때는 이 을의 보존 등기를 갑이 대신해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신은요, 대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위임장 받아가서 하는 대리는 당연히 허용되고요. 위임장 받아가서 하는 대리는 당연히 허용되고 위임장도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에 다시 이야기하면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에 갑이 자기 지분 2분의 1만 기재해서 신청하면 등기관은 안 받아줘. 근데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에 갑이 자기 지분 2분의 1, 을 지분 2분의 1을 기재해서 신청을 합니다. 물론 을의 위임장 필요 없어요. 신청합니다. 수리한다 이 말이죠. 왜? 혼자서는 안 되니까요. 자, 그럼 옆에 똑같습니다. 지분만, 형제들 중에 일부가 지분만 상속등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분만 상속등기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일물일권주의 때문에. 따라서 다른 형제들 을병의 상속등기를 갑이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위임장도 필요 없습니다. 위임장 받아서 가는 대리는 당연히 허용되고요. 위임장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다가 갑이 자기 지분 3분의 1만 기재해서 신청하면 안 받아줘요. 근데 갑이 갑 지분 3분의 1, 을 지분 3분의 1, 병 지분 3분의 1. 여러분, 을과 병에게 불리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갑이 알아서 등기해 주는데 을과 병에게 불리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법의 최고 이념은 공평입니다. 따라서 대신하는 거 허용한다 이 말이에요. 위임장도 필요 없습니다. 특히 이번은 여러분들 실무에서도 많이 나와요. 시험에서도 아주 잘 출제하고요.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이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거 상속 등기했다가 갑이 그러면 이 물건 처분할 수 있는 거야? 아니, 공유물이니까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은 처분할 수 있지만 공유물은 당연히 전원이 처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팔 때는요. 등기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을병의 상속 등기를 갑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나중에 또 배우시지만 만약에 이걸 갑이 혼자서 단독 소유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전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들어가야 되거든. 지금처럼 법정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서 상속하는 건 지분이 똑같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을병에게 전혀 불리한 거 없습니다. 고맙죠.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형제 중에서 있으시면. 자, 갑이 자기 지분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이라는 본등기, 이건 가능하다 보죠. 일물일권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갑이 을병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이 본등기를 갑이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혼자서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항상 법은 공평입니다. 공평만 아시면요, 공평만 생각하시면 모든 법규정과 모든 판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항상 법은 공평해요. 취지 아시겠죠? 혼자서 안 되니까 이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장 없어도 허용해. 근데 이때는 혼자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른 사람 등기를 대신하는 거, 이건 허용하지 않는다. 혼자서도 되니까. 물론 이 경우에도 을과 병의 위임장을 받아서 하는 대리는 당연히 허용됩니다. 위임장 받아가는 대리는 당연히 허용되고 위임장 없이 을과 병의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갑이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왜? 혼자서 되니까요. 참 잘 만들어져 있죠, 법이.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자, 일단 우리 등기할 상의 권리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오늘 일단 마치는 예상 시간은 2시 한 15분 경으로 예상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해요.